오케이. 기다려. 잘하십니까? 도전 빨리 하시오. 괜찮았어요? 도전 빨리 하시오. 우리 그 계속 금요일날 수업이더라고요. 반복절도 금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이 아니고. 질문할까요? 페이지를 16번 또 이거 같은 페이지죠? 없어요? 16번, 16하고 6번. 이거 말고 질문 없어요? 여기 뒤에 실력 맞아요. 선생님 페이지만 알려줘. 페이지만. 이거 맞나? 137페이지 페이지 137에 6번 6번. 5번. 아? 5번. 우리 저번 주에 시간 10시 30분이라고 같이 핸드폰 적었지? 예. 그치? 까먹은 사람이 뭐야? 5번, 2번, 또 2번. 여기 같은 페이지 맞아? 176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실력? 오케이. 또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134페이지 먼저 볼게요. 여기 134 6번은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 맞나? 6번? 여기 6번 맞아? 아닌가? 뒤에 있는 6번? 여기 6번 맞아? 이 6번에다가 뒤에 여기 6번 두 개인 거지. 오케이. 자, 그림은 주기도약에서 해수의 연속 수학 분포를 나타낸 거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보시면요, 기억, 태양 복사는 대부분 A에서 수된다. A가 뭡니까? A.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층이라고 해서 우리 저번에 배웠죠? 혼합층이라고 불렀지?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두꺼워진다라고 얘기했었고 혼합층의 표층 수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혼합층의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위도랑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 A에서 흡수되는 게 맞는 말이고 해수의 연징 운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연징 운동이 바로 뭐냐? 대류예요, 대류. 위아래로 섞이는 거를 연징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대류 현상이야. 대류 현상은 어디서 활발하니? 우리 A하고 B가 있는데 B는 수온경층으로 아래쪽에는 무슨 자, 그치 위에는 그치 그러면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했었죠. 그치 수온이 급격하게 도약하는데 위아래의 온도가 무척 차갑고 뜨거운 게 이렇게 배치되고 있어서 얘 해수의 연징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B보다 C에서 크다. 자, 밀도 변화, 깊이에 대한 밀도 변화 있는데 B하고 C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밀도 차이가 크죠. 그치? 밑에가 차가운 거, 위에가 따뜻한 거. 여기는 어때?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C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 밀도 변화는 수온양층에서 커요. 수온에 대한 변화도 크고요. 밀도에 대한 변화도 커요. 나중에 그 지구과학을 하면 밀도약층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수온약층과 구간이 거의 유사해요.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봅시다. 아니구나. 맞네. 16. 오케이. 여기 볼게요. 이거 맞지? 그랬나? 네. 그래. 그때 내가 숫자를 계산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들어가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치? 그럼 일단 바다부터 먼저 볼게요. 바다 쪽이 토출된 화살표를 먼저 보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바다 쪽에 나가는 물이 얼마냐? 84 이렇게 써있고요. 바다로 그럼 들어오는 물도 당연히 어때? 84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바다로 들어오는 물을 보니까 여기 75 그치? 부족하지? 얼마 부족해요? 9 부족하죠? 그치? 그럼 그게 여기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바다로 들어오는 물이 있잖아. 얘가 9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채웠으면 육지로 가봅시다. 육지. 자, 육지도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아야 돼. 나가는 물의 양이 여기 보이죠? 그치? 여기 16, 여기 9, 25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물도 얼마 돼야 되냐? 25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100이도 곱해요. 100이 들어가는 물이 얼마야? 16 더하기 84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치? 그럼 10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내려오는 물도 얼마? 100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제대로 계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번 내신에도 나왔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김고 여러 학교에서 내신에 출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16번 문제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얘랑 비슷한 문제가 통합과학 2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수지 표현을 잘해야지 뒤에 통합과학 2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 수 있겠지. 김거는 동시에 시험범이라서 아마 동시에 시험으로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체크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볼게. 137쪽에 2번으로 가볼게요. 137쪽에 2번. 여기구나 그냥. 여기 136쪽이네요. 실력업의 2번. 여기 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거고, 나는요, 높이에 따른, 읽어야죠. 오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다라. 자, A, B, C, D에 대한 명칭은 우리가 다 배웠죠? 그치? A, 대류, B, 그 다음 성층, C, 중간, D, 열,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오존 농도는요, 우리 어디야, 여기? 오존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성층권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럼 한번 얘기해봅시다. 가의 A, B, C, D 중에서 수증기는 그래 세균기는요 대부분 어디에 있어? 대부분의 공기가 A하고 B 구역에 거의 몰빵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치?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 분포한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A에서만 유일하게 기상현상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닌 기역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태양풍 입자를 차단한다? 조심해야 돼.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는 건 그 자기장이죠. 그죠?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이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는 거고 기역, 오존층 말하는 거잖아.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그죠? 자외선을 입자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입니다. 전자기파. 오케이?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이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는 거는 그 지구 자기장이야. 그 외핵의 대류 때문에 우리가 외권에 분포하고 있는 게 지구 자기장. 이렇게 말했었죠? 그치? 말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나를 이용해서 기권을 4개의 성층 구조로 구분한다. 나를 가지고 어떻게 분포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나를 이용하는 구조가 몇 개밖에 안 돼.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돼.
되네. 그치? 오존의 농도 변화를 가지고 선을 딱딱딱 끊어주면 3개밖에 안 돼요. 4개의 성층 구조를 구별하기 어렵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이건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4번 문제는 저번에 알려줬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새는. 그 다음에 5번. 뭔지 몰라서 드린 건가? U자국이야. U자국 V자국 안 배우나? 지형에서? U자국은 빙하에서 만들어진 게 U자국이에요. 그쵸? V자국은 해류가 아니고 뭐지 이거? 유수. 그쵸? 강이니까 유수의 흐름에서 만들어진 게 V자국. 그래서 일단 근데 그거 몰라도 달이 형성한 주요 에너지원은 이건 풍화와 침식이잖아. 풍화와 침식. 그치?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누구야? 태양 폭사 에너지죠. 그치?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 화산, 지진, 파대 운동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리가 있지. 자,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직권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이게 좀 그렇구나. 그쵸? 자, 나에서 직권의 탄소량. 석회 덩어리 왜 생기는 거냐면 석회암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석회암. 이렇게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직권에 매장되어 있는 그 탄소의 형태가 대부분이 어디 있다고 했어? 어디 있어? 땅에 있다라고 했었지. 그치? 땅에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 양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99.9%가 석회암 형태로 매장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탄소가. 그러면 이거 석회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석회 동굴이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요. 지하수가. 근데 지하수가 뭐가 녹아있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어. 그럼 지하수는 탄산이야, 탄산. 그러니까 탄산이니까 산인 거지. 그럼 이거 기억나? 석회암에다가 염산을 부으면 석회암이 어떻게 됐었어? 어렸을 때 했을 텐데 녹지. 그치? 그 현상이야. 그래서 지하수가 이렇게 안에 이산탄소가 녹아있다 보니까 얘가 산성분을 띈단 말이야. 그 산성분이 이렇게 흐르면서 석회암을 이렇게 녹이는 거야. 녹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단 말이야. 그 구멍이 바로 석회 동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탄소가 어때요? 녹죠? 녹아 들어가서 수건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증가한다 아니고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석회 동굴. 석회암을 뚫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모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래, 가 아까 뭐라고 했어? 빙하가, 그쵸? 빙하가 지나가면서 땅을 뚫어버리는 거라고 했지? 이게 빙하가 굴러가면서 이렇게 만든 흔적이야. 빙하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유의 모양으로 뚫린 거야.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 맞죠? 빙하는 수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석회 동굴 뭡니까? 지하수, 뭐야? 물이죠? 그 다음 석회암, 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죠? 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형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수가 많네요. 오늘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입자국 이런 것들은 좀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아까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 역시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봅시다. 자, A는 육지 강수량의 50% 이상이냐? A가 어디냐? A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양을 계산해야지. 아까 알려줬잖아. 바다를 보라고. 바다에서 나가는 게 320이야. 들어오는 게 284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겠어? 36입니까? 36이 되면 저 값이 이제 맞춰지겠죠. 그렇지? 284랑 36이랑 더해서 320이 된다. 그러면 A는 육지강수량. 육지강수량이 이렇게 있는데 육지강수량 계산해야지. 자, 육지가 여기 있어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육지의 강수량이 얼마인데? 야, 적어도 나가는 게 지금 얼마야? 96이잖아. 그러면 강수량 얘 일단 무시하고 그럼 강수량은 96이야. 96의 60%, 50% 이상? 절대 안 되죠. 그치? 96의 50% 이상은 안 돼요. 36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발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의 잠열로 전환된다. 맞는 말입니다. 증발하는 과정에서요, 그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그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잠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태풍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증발하는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의 잠열로 전환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양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해양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봅시다. 아까 계산 36을 말하네요. 증발해서 강수량 빼서 우리가 A값 구했죠. 그치? 36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강수량에서 증발량 뺀 36. 아까 맞췄죠? 그쵸? 이거 침투 과정은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문제수가 잘 안 줘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36, 36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맞춰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한 거 같네요. 틀린 거 없죠?
첫째 주라서 뭐 풀만 했을 것 같아. 자, 오늘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직권의 변화와 영향 파트는요 어려워요. 여기 지구과학 1에 있는 그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문제 난이도가요 올해도 굉장히 높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역시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는 통합과학 개정돼도 역시 그대로 똑같이 살아남은 파트라 가지고요. 지구과학 1에서도 그대로 살아남은 파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출제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자, 직권의 변화와 영향, 변동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변동대가 이게 뭐냐면요. 변동대, 화산, 지진, 그 다음에 조산운동이라는 게 있어. 조산운동이 뭘 것 같아? 조산운동도 있고요. 조륙운동도 있어요. 조산, 조륙. 차이가 뭘 것 같아? 간단하긴 해. 조산, 조륙. 차이 뭘 것 같아? 흐르는 거? 왜 흐른다고 생각해? 육은 육지할 때 아, 맞아. 산은 뭐겠어? 산이야. 맞아. 그럼 뭐게? 산에 남겨. 맞아. 산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조산운동이야. 조륙은 뭐야? 육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조산이 스케일이 클까? 조륙이 스케일이 클까? 조산이 더 크죠? 왜죠? 육지가 올라가서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조산운동이 스케일이 훨씬 더 커요. 지금 보이지? 조산운동? 그래서 우리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지각변동을 말한다. 습곡산맥 기억나요? 습곡이 뭔지 알아? 습곡? 튜닝 때 했는데 습곡. 습곡을 만들어 봐라. 그럼 습곡 만들려고 어떻게 했어? 아, 기억나네. 그치? 양쪽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뭐 했어? 양쪽에 있는 애를 눌렀지? 눌러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뭐라고 배웠어? 습곡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거 조산운동이 일어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거대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내가 양쪽으로 뭐 한 거야? 누른 거야. 양쪽으로 누르다 보니까 땅이 솟아오르지. 그치? 그럼 이게 육지가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 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습곡에 비해서 올라와서 만들어진 습곡산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대? 히말라야가 있죠. 히말라야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잘 봐주세요. 오케이? 어느 시간대나 항상 졸고 있는 낮과 아침에 가지 않고 자 볼게요. 변동대, 화산 놀라워요. 자, 화산, 지진, 조산,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각 변동은 이제 지각에 변형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말하고 화산, 지진, 조산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에 들어가요. 자, 이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에너지원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누구야?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 근데 지각 변동이 활발한 곳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왜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날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화산하고 지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화산은 뭘 화산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마그마가 있는데 기억나죠? 마그마는 어디에 있는 게 마그마야? 어디? 땅속 깊은 곳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게 마그마잖아. 그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튀어나와서 분출되면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용암이 되죠. 그치? 그런 것들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해요. 화산이 방출될 때는요 물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액체, 기체, 고체 다 나와요. 오케이? 대표적인 첫 번째 기체, 화산가스가 있죠. 화산가스. 화산가스에서 가장 많은 게 뭐게? 이걸 한 번에 맞춘 사람이 없어. 화산가스에서 가장 많은 거. 뭘까? 메탄. 아니에요. 보통 요새 메탄은 안 쓰지 않아요? 메테인 이러지 않아요? 부탄이요? 부탄가스 아니에요. 뭘까요? 가장 많은 거.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뭘까요?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수증기. 맞습니다. 뭐야, 진짜. 그죠? 수증기. 수증기가 1등입니다. 화산가스의 가장 많은 성분은 수증기야. 수증기가 1등이야. 수증기가 1등.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이 고체예요. 화산 쇠설물이 고체. 그 다음에 이제 용암이 액체죠. 그치? 고체, 액체, 기체가 다 튀어나와. 그럼 또 말해봐. 여기서 피해가 가장 큰 게 뭘까? 화산지 그때 엄청나게 틀려. 뭘까? 가스! 아니에요. 화산지 맞아. 그럼 그게 뭐야?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커요. 오케이? 화산 쇠설물에 대한 피해. 용암일 것 같은데? 아니야. 화산 쇠설물에 대한 피해가 되게 커. 뒤에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부터 개 중요해. 잘 들어. 자, 우리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옆에 그림 보면요. 여기가 진원이에요. 오케이? 진원은 땅속 깊은 곳에 있겠죠? 그치? 지진이 시작되는 곳. 지진이 뭐야? 하나의 파동인 거 알죠? 지진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지진파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진원에서 시작된 지진파가 어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진원이 지표로부터 얼만큼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지진을 구분해요. 오케이? 깊이가 얕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졌어. 그러면 중발. 그럼 더 깊어졌어. 그러면 신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천발, 중발, 신발. 오케이? 그래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각 변동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 가지고 꼭 알고 있어야 돼. 밑에 써있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중, 십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오케이? 체크. 그 다음에 화산대, 지진대. 그냥 보십시오. 화산대,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를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역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낸 구역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잖아. 그치? 변동대라고 부르는데 변동대는 대체로 어때?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했었잖아. 그리고 분포하는 위치를 보니까 주로 어디에 있어? 대륙의 가운데에 있어? 가장 자리에 있어? 그치? 대륙의 가장 자리에 주로 있죠? 대륙의 중앙부보다 대륙의 주변부에 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치? 테두리에 분포하네. 그 다음 또 볼까요? 우리 한 가지 더 볼 건데 지진이 더 많아? 화산이 더 많아? 지진은 파란색, 화산은 빨간색. 그치? 지진이 화산보다 훨씬 어때? 많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성립합니다.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지진이 있어요. 왜? 마그마가 약해진 지각을 뚫는 거잖아. 그럼 지각이 어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때? 지진이 있어. 오케이? 근데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이 있다는 보장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지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있는 거는 아니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 그걸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가장 유명한 거, 아주 유명한 거 바로 얘예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얘를 고래고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초딩 때도 한 번씩 보니까 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한 곳을 보니까 태평양이 어디야? 가장자리죠. 그치? 근데 가장자리가 고리 형태로 감싸져 있지. 그래서 고리 환자를 써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불러. 오케이? 근데 대서양도 잘 봐야 돼. 대서양은 어디야? 대서양 여기거든요. 오케이? 자, 대서양은 어디에 있어?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테두리에 있어? 가운데 있어? 맞아요. 개중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서양을 봤을 때는 가운데 있고요. 태평양을 봤을 때는 가장자리에 있어요. 오케이? 대서양은 한 가운데고 그 다음에 태평양은 가장자리에 있어.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대서양은 가운데고 그 다음 태평양은 가장자리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오케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잘 봐. 아직까지 뭐 그냥 할만하죠? 자, 지구가요 이제 저번에 배웠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뭐로 되어 있다? 판이라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판들이요 운동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상대적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요 화산과 지진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밑에 직권을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구성물질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몇 가지로 나눴지? 총 4가지로 나눴죠. 가장 껍데기를 뭐라고 불렀냐? 지각이라고 했고요. 지각은 뭐라고 했어? 종류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무슨 지각, 무슨 지각? 대륙지각. 맞아.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대륙 지각은 어땠어요? 두껍고요. 해양 지각은 어땠어요? 얇았죠. 그치? 근데 이렇게 지각의 두께가 다르다. 지각의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번에 멘틀에 대해서 했습니다. 멘틀 어때? 지구 내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멘틀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멘틀의 일부는 어때요? 녹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멘틀의 아랫부분에 하부 멘틀
그래서 멘틀의 아랫부분이 어때? 녹아 있어요. 이렇게 녹아 있어서 이렇게 뭐야? 유동성이 있는 멘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을 여기 연약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서 또 나와. 그래서 우리 이제 멘틀의 일부가 유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멘틀들은 어때? 유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 있었어요. 외핵은 무슨 상태였어? 액체 상태였지. 그래서 얘 여기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같이 도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 외부에 뭐가 만들어졌어?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핵. 내핵은 어때? 또다시 무슨 상태라고 했습니까? 그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와 압력이 커서요. 우리 얘는 고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핵은 고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자, 구성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요. 이제 우리가 또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 암석권, 연약권, 그 다음에 하부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보여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암석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다른 말로 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 암석권이 바로 판이야. 그리고 아까 연약권 기억나지? 연약권이 이제 상부 멘틀인데 이 상부 멘틀의 일부가 어때? 녹아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류가 일어나는 멘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말랑말랑하다, 뭐 연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는 하부 멘틀, 대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뒤로 가보자. 자, 암석권과 연약권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자, 암석권은요, 뭘 암석권이라고 부르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합쳐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층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르지. 이 암석권을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 판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지구의 겉부분인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암석권을 내가 말했듯이 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지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륙 지각과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떤 지각을 포함하냐에 따라서요, 판의 종류도 달라져요. 그래서 밑에 보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 있죠. 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해양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판의 두께도 둘이 어때?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치? 그래서 잘 보세요.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 어때? 두껍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 어때? 두껍다고. 근데 누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랬니? 저번 시간에. 해양 지각이 훨씬 더 밀도가 크다 그랬죠. 역시 판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훨씬 어때? 밀도가 커요. 그래서 빗대어서 설명할 테니까 필기하십시오. 대륙판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얘기할 거냐? 두꺼운 스타이로폼이라고 할 거예요. 이 대륙판을 하나의 두꺼운 스타이로폼이라고 부를 거야. 엄청나게 두꺼운 스타이로폼. 엄청나게 두꺼운 스타이로폼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얘 두꺼운 스타이로폼이지만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죠? 그치? 스타이로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니? 물에 뜨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스타이로폼 가라앉히려고 눌러도 스타이로폼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죠? 이렇게 뜨죠? 그치? 그 다음에 얘 해양 지각 있죠?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 아까 해양판이라고 했는데 두께가 얇다. 얇지만 밀도가 어때? 개세다. 그치? 그리고 해양 지각의 색깔이 어두운 이유는 뭐야?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색깔이 어둡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치? 그래서 금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비유할 거냐? 굉장히 얇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철판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주 얇은 철판. 왜냐지 알아? 위에서 아마 중발을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가 지원이네요. 그러네. 위에가 지도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얇은 어떻다고요? 철판이야, 철판. 그럼 철판은 자꾸 어떻게 하지? 갈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할 거거든? 야, 너네 둘이 한번 붙어봐. 그래서 내가 양쪽에서 얘네 둘을 붙으라고 이렇게 눌러버릴 거야. 그럼 너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상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쪽에 두꺼운 스타로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스타로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얇은 철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 둘을 서로 이렇게 눌러. 양쪽으로 막 가까워져 이렇게 눌러. 그럼 어떻게 될까? 해양 파고들어요. 맞죠. 해양판이 얇은 철판이니까 대류판은 어때? 쑤시지. 그치? 그래서 쑤시면서 어때? 안으로 이렇게 싹 파고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중간 확실해요. 대단하지? 몇 킬로의 몸무게가 뛰길래 여기가 미안해. 근데 이게 바로 위에서 뜨는 게 아니야. 놀랍잖아. 이제 내가 하도 뭐라 해서 중반 강의실 옮긴 거거든. 민들레 서가 옆으로. 민들레 서가 옆에 강의실 뛰는 거야. 그지 민들레가 민들레는 어차피 사람이 없잖아. 대박이지. 옆으로 옮긴 건데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대박이지 않냐? 우와. 약해진 거야. 원래 이게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어. 기억나지? 아예 아무도 몰라. 아예 아무도 몰라. 중반식 너 기억나지? 옛날에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중반 장난 아니거든. 노래도 장난 아니야. 노래도 같이 들려. 그래서 같이 뛸 수 있어. 노래에 맞춰서. 이거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안 된다잖아. 너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했지. 되게 많이 말했어. 맞지?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시청에 신고하고 3번이나 다 신고했거든. 그래서 강의실 옆으로 옮긴 거야. 미쳤다. 이걸 바로 위층에서 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1층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말이 그치? 대박이지? 좋아요. 자, 어쨌든 일단 기억하세요. 요거 두꺼운 스타일폼을 얇은 철판이 어때?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뚫고 쑤신다. 이렇게까지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안 한 거 있습니다. 연약권 아까 안 했어요. 연약권 암석권 밑에 위치하면서 그치? 바로 밑에 구간을 말하고 깊이 100에서 400km의 구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권이 바로 뭐라고요?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이렇게 말했었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권 뭐야? 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멘틀이 어때? 약간씩 녹아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쵸? 그래서 분명히 멘틀은 고체라고 했거든요? 고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특이하게 어때?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젤리. 알겠지? 젤리가 고체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의 형태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대요. 자, 이제 판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해양판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지? 뭐라고 생각하라고? 얇은 철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류판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두꺼운 스타일폼. 그치? 맞아.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할게. 자, 전 세계 판의 분포. 전 세계 판은 약 몇 개냐면요. 10여 개예요. 10여 개.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10여 개의 판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판마다 이동 속도, 그 다음에 뭐야? 빠르기,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고 했지? 다르다. 그래서 어떤 판끼리는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판끼리는 서로 어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치? 그리고 어떤 판끼리는 어때?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빵 치고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이렇게 어깨빵 치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이거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보이죠? 자, 여기 위에 보면요.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니?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판들마다 상대적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비고 서로 마주보고 그쵸? 서로 멀어지고 이런 경우에 화산하고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구역들에서 화산과 지진이 이렇게 유독 잘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이어집니다. 판마다 이동 속력과 방향이 모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름을 표시하고 있죠. 그럼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계속 말하지? 여기서의 주제는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연약권에서는 뭐라고 했지? 멘틀의 대류라고 했죠.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어때? 판이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뒤로 갑시다. 여기 문제 하나만 풀고 뒤에 이어서 마저 할게요. 몇 번 풀어볼까?
자, 해볼게요. 자, 판구절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고 동그라미 틀린 글씨. 자, 지구의 그 부분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자, 우리 모으면이라고 하는데, 모으면 저번에 설명했나요? 모으면? 판이랑 판의 경계요? 판 이렇게 아래 말한 거 같네? 뭐로 비치지 불연소면 말했어요? 쌤은 안 알려주셨는데. 아 뭐야? 자 그러면 모으면 그냥 일단 패스해.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말해요. 모으면 알겠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서 암사건과 연예권 사이의 경계를 말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로 비치지 불연소면이라고 하는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으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일단 패스. 자, 연약권은 단단한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까 단단하진 않아요. 단단한 고체 물질은요, 암석권이라고 했습니다. 암석권. 오케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고체는 맞고. 그 다음에 판 구조로는 지진대와 화산대가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왜 얘가 띠 모양으로 분포하냐? 그 이유는 판들의 뭐야?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판의 경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판 구조론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제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뒤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개 중요해. 판의 경계와 지각변도 완별 펼치세요. 앞에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이해였고 여기서부터 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많이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자, 우리 이제 판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지. 판과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얘를 무슨 형 경계라고 부르냐?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라고 해서 얘를 발산형 경계라고 부를 거야. 발산. 끼를 발산해라. 끼를 펼쳐라. 이런 느낌의 발산이에요. 오케이?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뭐하냐? 어긋나는 경계. 어긋난다라는 게 뭐야? 서로 스쳐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져서 이렇게 모이는 경계. 우린 얘네들을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수렴형 경계, 서로 멀어지는 걸 발산형 경계,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를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부른다고. 잘 체크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세 가지의 경계가 생기냐? 이유는 뭐라고 했지? 근본적인 이유는? 멘틀의 뭐 때문이다? 대류 때문이야. 오케이? 근데 멘틀을 대류하는 방향이 어디야? 아까 멘틀의 대류 어떻게 일어나겠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때?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발생의 경계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면 아래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상승해서 그래요. 오케이? 멘틀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판들을 옆으로 찢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판과 판이 서로 찢어지는 찢기는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 판과 판이 이렇게 찢기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부른다. 오케이? 아래쪽에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판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생겨? 틈이 이렇게 벌어져서 생기는 거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는 바로 뭐냐? 멘틀이 뭐 하기 때문에 생기냐면 하강하기 때문에 생겨요. 멘틀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강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멘틀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판들을 붙잡고 당기는 거야. 오케이? 그럼 판과 판이 서로 어때? 가까워지겠지. 모이겠죠. 그치? 그러면서 우리 수렴한다 라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의견을 모아봐. 의견을 수렴해봐. 그럼 그게 수렴형 경계 아니겠어? 그치? 모은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판과 판이 서로 어때? 가까워진다. 요게 포인트야. 아까는 뭐야? 멀어진다. 그치? 찍히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얘 멀어지겠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자, 그리고 얘는요, 멘틀 대류의 상승도 하강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판들이 서로 그냥 어때? 스쳐 지나간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진을 여기다가 이제 이어볼 건데 잘 봐. 자, 아까 말했죠. 판의 경계에서는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었지? 그치? 그리고 아까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 천발, 중발, 그 다음 뭐라고?
신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일단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경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천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의 경계에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요. 천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천발 지진은 이 세 가지의 경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천발 지진이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근데 중발하고 신발 지진이 있죠. 이거는 일어나는 곳이 좀 제한적이에요. 자, 이거 지진이 일어나려면 일단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깊어져야 되지. 깊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깊을까? 얘는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얘는 어때? 얘는 여기서만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천발이겠죠. 그치? 근데 이제 얘 보세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파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 긁어버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어때? 지진이 더 깊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중발 지진, 신발 지진, 특히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신발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니? 그러면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요. 그럼 맞는 말이야. 나머지 두 개의 경계에서는요. 신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신발 지진은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또 지진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화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제한적이야.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첫 번째 어디냐면 발산 경계예요. 발산 경계에서는 화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무조건 화산이 일어나. 근데 보존형 경계 화산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큼직하게 특징만 먼저 써줄게요. 알겠죠? 이 이유는 밑에 가서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될 거야. 오케이? 일단 큼직하게 화산이 있고 없고 지진이 있고 없고 일단 그렇게만 일단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밑에 봅시다.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발산형 경계 멘틀 대비에 아까 뭐라고 했었지? 상승부라고 얘기했었지. 상승부에 위치하면서 평평판이 서로 뭐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우리 발산형 경계의 못을 잘 한번 보십시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테니까 잘 봐요. 잘 들어. 여기 많이 어렵다 이래. 자, 발산형 경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자, 발산형 경계 지금 보면요. 여기 보이죠? 멘틀 대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 판들을 뭐 한다고 했지? 옆으로 뭐 한다? 맞아, 찢어버린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가운데가 지금 뭐하냐?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찢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찢기잖아? 그럼 이 사이로 뭐가 올라올 수 있어? 그치? 안에 있었던 마그마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당연히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어? 화산 활동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찢기면서 이 사이로 마그마가 콕 올라온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 화산이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동반된다고 했어? 지진이 동반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거는 진원의 깊이가 깊을까 얕을까? 그치? 그냥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를 흔든단 말이지.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무슨 지진밖에 없다? 맞습니다. 천발 지진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 자,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써있죠. 화산과 무슨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신발까지 못 내려갑니다. 알겠죠? 지표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발산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형들 볼게. 중요해. 이거 하나에서 문제 풀어. 자, 첫 번째 뭐냐? 해령이에요. 해령. 우리 영이라는 사람, 0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에 붙일까? 어떤 사람한테 붙일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힌트를 줬는데. 그치? 0이라는 거는 뭐냐면 높은 사람한테 붙이지. 대통령? 그쵸? 그 다음 누구? 영구이. 뭐 맞아. 영부인, 뭐 대령, 중령, 소령,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0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단어야. 야, 그러면 해령이라고 했지.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의미겠어? 바다에서 어때? 높은 부분을 말하겠죠. 그쵸? 바다에서 높은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다에 있는 산맥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높게 올라가 있으면 우리 눈에 산이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바다에 있는 해저 산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해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해령의 특징이 뭐냐면 봉우리가 두 개야. 봉우리가 두 개라서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쌍, 봉, 하, 산이라고도 불러. 오케이? 해령의 특징은 봉우리가 두 개여서 우리 쌍봉하산이라고 불러요. 쌍봉하산. 봉우리가 두 개다. 그래서 수심이 어때? 얕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수심이 얕아요. 얕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열곡이 있습니다. 열곡. 열곡은요. 해령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뭐를 말하냐? V자 모양의 골짜기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열곡에서 이제 새로운 판이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열곡대는 뭐냐면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열곡대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많이 흔들리네요. 자, 우리 발사경계 구분 여기서부터 볼 테니까 잘 봐. 알겠지? 여기. 자, 발사경계 구분 첫 번째. 뭐랑 발산한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걸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찢어지는 거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크게 내가 그려서 얘기할 건데, 아씨, 진짜. 그지같이 뛰네. 필기할게요. 몇 킬로가 뛰는 거야? 자, 키로가 아닐 수도 있어. 아, 톤인가? 왜 살을 빼러 4층에 올라서 살을 빼러 오는 거야 진짜. 네. 자, 여기 해양판에서 얘기해볼게. 자, 아까 발산의 경계 말했죠? 그치?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뭐 하는 거? 멀어지는 걸 발산의 경계라고 했지? 그치? 제가 해양판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해양판이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위에는 뭐야? 바다요. 맞습니다. 바다예요. 그쵸? 자, 이거 발생 경계 어떻게 생긴다고요? 아래에서 멘틀이 뭐 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했었지? 이게 멘틀입니다.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오케이? 자, 아래에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해양판 있죠? 이게 해양판이야. 위에 있는 해양판을 양쪽으로 뭐 한다고? 찢어요. 그래, 찢어요. 그치?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었던 해양판을요, 양쪽으로 이렇게 찢은다고. 오케이? 야, 양쪽으로 이렇게 찢기면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공간. 그래, 공간이 생기지. 이렇게 파고드는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고. 이렇게 파고드는 공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쪽에 공간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 공간 사이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 있었던 뭐가 나와?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생성되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 근데 이거 뭐야? 바다잖아. 바다는 차가워 아니면 뜨거워? 차가워요. 차갑지? 야, 그럼 뜨거운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거든? 올라왔는데 차가운 바다를 만나.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굳어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굳어버려요. 오케이? 얘가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나와서 순식간에 굳어버려요. 그럼 여기 조금 더 어때? 다른 곳보다 높은 뭐가 만들어졌어 지금? 해령. 봉우리가 만들어졌지? 봉우리 몇 개니 보니까 두 개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쌍, 봉, 화산이다. 그쵸?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해령. 맞아. 해령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바다의 높은 산맥, 쌍봉화산, 해령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체크되니? 자, 그리고 해령 사이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사이에? 그래, 공간이 보이지?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V자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 같대. 그래서 얘를 부르는 말이 아까 얘기한 열곡 마스크다. 얘가 바로 열곡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공간을 메꾼다? 어딜 메꿔? 마그마 나요. 아, 맞아. 마그마가 나서 그 공간을 메꿔. 이렇게 찍힌 공간을 마그마가 이렇게 채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중심에서는 지각의 나이가 많을까 어릴까? 어려요. 여기서 마그마가 나와서 공간을 아까 메꾸는 거라며. 그치? 그럼 이 중심의 나이가 가장 어릴까요? 많을까요? 어리죠. 어려요.
그치? 여기서 지각의 나이가 가장 어려요. 이거 써야 돼. 오케이? 지각의 나이가 해역의 중심, 열국의 중심에서 가장 어려요. 오케이?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애의 나이가 가장 어려. 그래서 어린 지각이 이 중심에 분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항상 얘가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라고 해. 어때? 지금 나이가 어렸으면 갓 태어난 거지. 갓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 정현이? 울어요. 울었지? 어떻게 울었어? 어떻게 울어?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울어? 채인이 어떻게 울었어? 귀여워서. 그렇지.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울지 않아요? 그치? 그랬어? 이렇게. 오케이? 갓 태어났다. 알겠지? 쓰세요. 갓 태어났다. 나이가 어리다. 짜잔. 필기하세요, 필기. 중요해. 나이가 어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야, 계속해서 옆으로 뭐 하니? 잡아. 뭐해? 그치? 잡아째요. 맞아. 잡아 당기지. 잡아 당기니까 여기서 나이가 어린 지각이 옆으로 자꾸 뭐 하지? 찢어져요. 밀려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오케이? 옆으로 자꾸 밀려요. 그럼 야,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여기가 태어난 지각이고 옆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밀린다니까? 여기는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들은 자꾸 옆으로 밀려. 그럼 지각의 나이가 어때? 그래. 많아지죠. 그렇지? 양쪽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밀리니까 양쪽으로 지각의 나이가 어때? 많아져. 중심의 나이가 가장 어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 잘 나와. 해령 만들어진 게 저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옆으로 가면서 낮아져요. 맞아요. 식으니까. 옆으로 가면서 낮아져. 식어. 밀도가 커져.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해양품만 찌질한 보장이 없잖아. 누구도 찍죠? 대륙판도 찍혀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에 대륙판이 있거든요. 이 덩어리의 대륙판을 멘틀 대륙의 상수 때문에 어때? 양쪽으로 똑같이 뭐 하자? 찢을 거예요. 자, 멘틀이 이렇게 대륙하면 상승하니까 대륙판 사이가 어때? 아까랑 똑같이 찢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들이 이렇게 찢긴다고. 근데 이거 위에 바다야? 아니야? 아니죠. 마그마 올라와도 어때? 확 식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마그마가 평평하게 펴지면서 그냥 이 사이를 그냥 메꾸면서 이렇게 굳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가 이렇게 메꿔지면서 그냥 굳어. 그럼 여기서는 얘 높은 산맥 같은 거 만들어질까 못 만들어질까? 못 만들어져요. 그냥 여기 V자 모양의 뭐만 우리 눈에 보여? 그치? 협곡만 보여. 근데 우리 눈에 보이니까 어때? 거대해 보이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오케이? 얘는 해력 없어요. 잘 나오니까 잘 써. 한해 경기 3개 하면 끝날 거야 오늘. 한해 경기 3개. 빡센가? 그리고 그럼 지진은 어디서 발생해? 지진은 어디?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야? 아까 천발 지진밖에 안 생긴다며. 지진 어디서 생겨? 지진 어디? 여기죠. 높은데? 아니죠. 해력이 어디? 중심에 생겨요. 여기서 지진 생겨. 여기가 지진과 화산. 그치? 여기만 흔들리잖아. 여기만. 그쵸? 그래서 해력의 중심에서, 열곡의 중심에서만 화산과 지진이 생겨요. 얘도 열곡대에서만 화산과 지진이 생겨요. 그쵸? 이 열곡대에서만 화산과 지진이 생겨요. 열곡대에서만. 모든 곳은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대륙 지각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게 마감 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도 V자가 남아있지. 마그마가 얼만큼 올라오겠어? 대체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발생 경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오자 이어서 수렴의 경기 나오니까 밑에 뒷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수렴의 경계 이어서 볼게요. 수렴의 경계 별표 칠까요? 시험에 잘 나와요. 수렴의 경계. 자, 수렴의 경계 뭐야 아까? 판과 판이 서로 어때? 가까워지는 거죠. 그치? 멘틀 대로에 뭐였어? 하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수렴의 경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섭입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우리 수렴형 경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눌 거야. 야, 섭입이 되려면 밀도차가 서로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밀도차. 판하고 판이 서로 만날 건데 그 판과 판의 밀도차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 커야죠. 커야지 밀도가 큰 게 작은 걸 어때? 뚫고 들어가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지려면 밀도차가 큰 두 판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섭입형 경계는. 오케이? 밀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판일 때 그때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밀도 차이가 컸지? 맞아요. 대륙과 그렇지. 필이야. 아까 기억나지? 두꺼운 스타일로폼은 얇은 철판이 뭐 한다고 했죠? 쑤시고, 그치? 들어가 버린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런 케이스가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양과 해양. 해양과 해양도요, 서로 밀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또한 섭입형 경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충돌형 경계가 되려면, 야, 충돌한데, 충돌하려면 밀도 차이가 많이 나, 안 나? 안 나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얘 밀도차가 작은 두 판이 만날 때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밀도차가 작은 두 판이 만날 때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져. 그리고 얘는 그럼 충돌한다라는 느낌이니까 어때? 부딪힌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딪혀서 뭐 할 거냐면 올라가요. 솟구치는 애요. 그럼 누구랑 만나면 솟구쳐 올라갈까? 가라앉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케이스별로 일단 나눠야 돼. 오케이? 잘 나눠. 잘 나와. 대중회. 시간이 쫓기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섭입형 경계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순서 맞니? 바다. 좋아요. 그럼 얘부터 할게요. 자,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것부터 해볼게. 자, 대륙 아까 뭐라고 했지? 육지라고 했고 해양은 어디 있다고 했지? 바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까? 자, 여기 해양이고요. 여기 대륙이다. 대륙과 두꺼운 뭐랑 같다고 했죠? 스타일폼과 같다 라고 말한 거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해양판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바다. 그치? 바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멘탈 대류에 뭐라고 했어? 포스트잇 좀 줄 수 있어? 포스트잇 필요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됐습니다.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 받아가세요. 지금요? 안 되죠. 주고 가세요. 갔다 오세요. 카메라 봅시다. 포스트잇 받았어? 손 조용히 나와. 필요한 사람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그래? 포스트잇 갖고 왔어? 포스트잇이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거기 쓸 수 있어? 괜찮아? 알아. 어떻게 알아? 맞아. 감사합니다. 기다려야 되나?
멘트 대를 하강구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냥 자 멘트 대로가 이렇게 하강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이거만 그려놓자. 자, 세 개 먼저 세팅하고 있자. 그 다음에 해양 대량. 해양 대량. 밀도가 서로 다르니까 난 이런 식으로 그릴게. 어떻게 그리지? 이럴까 이래? 주세요. 어? 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는데. 대륙과 대륙 그려보지고 있어. 쉽지 않아. 일단 그려보세요. 원래 크게 그렸어. 대륙지가 지금 대륙지가? 극단적으로 죽었냐고? 그럼 아까 두개 했잖아. 왜? 너무 맛있어? 그 주먹토끼 두 개다 갖다 놓고 심한 거야. 옆으로 이렇게 휘었냐? 왜 옆으로 그래서 휘어서? 아 그러면 동그라미처럼 그리면 돼요? 대주시오. 동그라미 아닌데요? 잘 그려주세요. 진짜 급했나 보네. 머리 그려야 된다.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머리 갑시다. 영상 잘 나왔지. 이거 얼박씨 엄청 크게 시켰었는데? 생각보다 살짝 필요했으니까. 일단 아직. 네. 자, 볼게. 2분만 더. 5초만 쓰자. 5번 3일. 자, 볼게요. 자, 대륙대 해양. 봅시다. 자, 대륙대 해양. 우리 아까 두꺼운 스타일폰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얇은 철판 사이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었지? 그러면 얘는 얇은 철판이고요. 얘는 두꺼운 스타일폼이에요.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봐 라고 해서 양쪽으로 찌를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해양판의 특징은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한다? 밀도가 크니까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까? 가라앉고 싶어 하죠. 그치? 얘는 계속 내려가고 싶어 하는 애야, 해양판은. 그치? 근데 스타일폼 아까 어때? 스타일폼. 너네 튜브 있죠, 튜브. 우리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서 튜브 이렇게 차잖아. 그치? 그럼 튜브 또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해봐? 한 번씩? 눌리지? 그럼 튜브 내려가? 아니지? 이렇게 내리다가 어떻게 돼? 팍! 알지? 결국 올라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때? 무조건 뭐 하려고 해요? 그래, 뜨고 싶어 하는 애야. 무조건 뜨고 싶어 하는 애야.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는 애야. 그러면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상황을 상상해봐. 누르는 상황.
양쪽으로 이렇게 누른다고요. 양쪽으로 얘를 이렇게 눌러. 야 이렇게 눌러.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뜨고 싶어 한다니까? 뜨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될까? 누르면 휘어져서 자꾸 어때?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 구부러지면서 어때? 위로 이렇게 더 높게 올라가겠지? 그치? 야 양쪽에서 누른다고. 양쪽에서 누르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어때?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쵸? 근데 얘는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휘어지면서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 그럼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습곡이죠. 그치? 근데 이거 대륙이에요, 대륙. 그럼 얘 높이 올라가 있는 뭐야? 뭐처럼 보여? 하나에? 산처럼 보이지? 이거 무슨 산맥? 맞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습곡산맥이에요. 습곡산맥. 오케이? 대륙판이 이렇게 찌부에 의해서 휘어져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면서 대규모의 뭘 만드냐? 습곡산맥을 이제 만들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가 높은 습곡산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요 해안판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안판의 밀도가 크니까 얘는 뜨기보다는 휘어지지 않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밑으로? 그래, 파고들어요. 해안판은 대륙판을 뭐해? 이렇게 쑤시면서 파고들어요. 오케이? 해안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니까요. 이 대륙판을 이렇게 쑤시면서 파고들어요. 해안판이 이렇게 쑤시면서 밑으로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대륙판을 다 긁어먹고 이렇게 파고들어가. 야, 그러면 대륙판이 어떨 것 같아? 해안판이 이렇게 쑤시면서 들어가니까 대륙판 어때? 쪼개지기도 하고 어때?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얇은 철판이 막 쑤시는데 어때? 아프잖아. 간지럽냐? 그쵸? 그럼 어때? 대륙판 아프잖아. 그럼 대륙판이 어때요? 소리 질러야지. 아야 이거 그래서 어때? 아야 이렇게 쑤시니까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마가 생겨요. 오케이? 해안판이 이렇게 쑤셔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대륙판들을 이렇게 녹여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대륙판 쪽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마가 이렇게 생겨. 오케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마그마가 생겨.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질과 원이라서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알겠지? 나중에 고1 되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해안판이 대륙 지각을 이렇게 쑤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대륙판이 이렇게 쑤셔지니까 이쪽이 아프다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생각해. 피가 난다. 그치? 해안판이 빡 이렇게 칼로 찌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막 피가 난다고. 그럼 이 마그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때? 분출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는 화산 활동이 있어요. 맞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화산 활동이 있는 습곡산맥. 오케이? 화산 활동이 있는 습곡산맥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잘 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해안판이 대륙판을 뭐해? 쑤셔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뭐 일어날 것 같아? 판과 판이 어때? 판과 판이 마찰되잖아. 열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고 또 뭐 생겨? 서로 이렇게 비벼지는 거야. 비벼지면서 뭐 생겨? 마찰에 의해서 뭐 생겨? 진동 생기죠. 진동. 그치? 뭐 생겨요 그럼? 지진 발생하지. 지진. 지진 생겨. 지진. 근데 이 진원의 깊이 잘 봐요. 아까 진원의 깊이는 뭐라고 했어? 지표로부터 어때? 얼마큼 깊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얕죠? 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점차 어때? 밑으로 들어가니까 점차 어때? 깊어지지. 그치? 그래서 무슨 지진 발생한다? 천발, 그 다음 무슨 지진? 중발, 그 다음 무슨 지진? 신발. 여기서 다 발생하죠.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대륙판에 있는 위치에서 다 발생합니다. 오케이?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이 대륙판에 있는 위치에서 다 발생한다고요. 오케이? 잘 봐. 중요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아까 해안판이 여기를 뭐 했지? 대륙판을 쑤시면서
파고 들어갔지? 그럼 여기서 뭐 생기게 해요? 파고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 뭐 생겨? 역시 하나에 뭐가 생겨? 그치, 틈 생기죠, 틈. 이 틈 생기는 건 뭐예요? 여기 해안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 대륙판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틈. 구덩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때? 깊이가 깊은 구덩이가 생겨요. 이 구덩이를 부르는 말이 있어. 그 말이 바로 뭐냐? 해구예요. 오케이? 여기가 바로 해구예요. 오케이? 여기 바닷속에 생긴 구덩이 바로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 바닷속에 생긴 구덩이 해구라고 불러. 해구. 그럼 얘 누구랑 완전 대조적이야? 해령하고 완전 대조적이야. 아까 해령은 뭐라고 했어? 바다에 있는 높은 산맥이라고 했죠. 깊이가 얕은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해구는 뭐예요? 깊이가 되게 어때? 깊은. 그렇죠? 수심 6km 이상부터를 해구라고 불러요. 아까 기억나? 걔는 수심이 어때? 2km 이내로 얕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책에. 얘는 6km 이상이 돼요. 6,000m 이상이야. 알겠죠? 해구 중에서 유명한 해구 있잖아. 뭐 있어? 마리아나 해구 있죠. 그렇지? 일본 해구 있습니다. 오케이? 해구 굉장히 수심이 어때? 깊은 구덩이를 뜻한다.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해구에서 무슨 지진이 시작돼? 무슨 지진? 해구에서 천발이야. 보이니? 해구에서 뭐야? 천발이라고. 해구에서 천발. 그리고 이 해구가 있는 위치가 바로 뭐니? 해안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딱 판에 뭐예요? 경계예요. 잊지 마세요. 문제 푸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해구가 판의 경계이자 천발 지진이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판의 경계이자 천발 지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여기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놓치면 엄청 어려워. 알겠지? 오케이? 판의 경계이자 여기서부터 천발진이 시작된다고. 되게 중요해. 알겠죠? 오케이? 그럼 해구 말고 천발 지진이 없어요? 해구 말고요. 이쪽 해구에서부터 스타트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너네 요새 많이 하는 거 있잖아? 항공샷 알지? 항공샷. 그게 뭐예요? 항공샷. 항공샷 몰라? 항공샷 위에서 찍는 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는 거잖아. 항공샷. 항공샷. 아 핸드폰 샷. 너를 항공샷 진짜. 그럼 너 대가리 위에 찍는 거 이렇게. 유튜브죠. 왜 찍냐고? 유튜브. 나 못해? 너희 너희가 궁금한 거 없지 지금 둘이. 그래서 항공샷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거야. 한번 지금 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항공샷으로 찍을 거야. 오케이? 항공샷으로 찍어서 문제에서 물어봐. 잘 봐. 이거 항공샷으로 그릴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항공샷으로 찍으면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보이지? 평평하게.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려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이 아까 뭐였어? 대륙판이지? 이쪽이 무슨 판이었어? 해안판이었지? 그리고 양쪽에서 서로 어때? 아까 가까워지는 거였지? 체크됐습니까? 그럼 아까 상상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어? 해안판과 대륙판에 있는 경계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 뭐 있었어? 얘랑 얘랑 딱 판의 경계에서 뭐가 있다? 그래, 해구. 상상해야지. 알겠죠?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 상상해야 돼. 이거 학교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아까 말했잖아.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인데 엄청나게 빨리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미리 해야 돼. 오케이? 중3들은 지금 미리 해야지 나중에 시험 기간때 안 빡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구예요. 여기 해구.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해구부터 뭐의 시작? 천발 지진 시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갈수록 뭐가 진행됐어요? 중발 지진과 무슨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시작됐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야 그리고 화산 활동 어디서 활발하다고 했어? 얘가 파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화산 있다고 했어? 그래 대륙 쪽에서 화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공샷으로 찍고 보니까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니? 대륙이 들어. 맞아요. 대륙이 있는 곳이 어때? 더럽죠. 그죠? 대륙이 있는 곳에서만 뭐가 일어나? 맞아요. 화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해안 쪽에서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륙에 있어. 이게 밀도랑 밀도가 크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깨끗하잖아. 그치? 쓰세요. 중요해. 문제 풀 때 필요하다고.
진보는 1, 2학기 정시라서 시험범위 졸라 많은 거 알지? 진보 애들은 자세부터가 좋아. 수업 시간에 절대 딴짓 안 하고 항상 그 제자리를 지켜. 진짜 움직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어? 물론 일부의 예외이긴 한데 일단 자세부터가 달라. 자세부터. 엉덩이 힘이 엄청 무거워. 어? 자기가 좀 뭐냐 자세가 불량하고 나는 좀 집중력이 약한 것 같다. 그럼 길러야 돼. 오늘 그럼 이거 두 개 다 더해요.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칠게요. 자, 아까 여기서 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여기서 뭐 나타나? 해구, 대륙판의 쪽에서 무슨 산맥? 맞아, 색국산맥.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지? 그리고 아픈 쪽은 어디라고 했어? 대륙. 대륙. 그리고 여기가 뭐야? 아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뭐 있어? 화산 지진. 대륙 쪽에서만 있고 여기서 있다 없다? 없다. 이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지진까지 나타난다? 천발에서 어디까지? 신발. 체크해. 이거 금방 합니다. 자, 마찬가지. 해양과 해양. 자, 얘가 밀도가 커요. 얘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쪽으로 뭐 할까? 역시? 맞아요. 쑤십니다. 그래서 이 해안판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거를 이렇게 쑤시면서 들어가요. 싹 이렇게 파고들면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아야아야해? 밀도가 작은 애가 어때? 아야아야하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마찰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녹는다고 했죠. 여기서 뭐 생겨요? 마그마 생겨요.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어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올라오게 돼요. 오케이? 잘 들어. 야,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지. 그래서 이 마그마가 올라가면서 위에 차가운 바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빠르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굳어가지고 뭐해? 대륙. 아닌데? 뭐야? 맞아요. 섬이에요, 섬. 오케이? 섬이 발생해요, 섬. 오케이? 섬이야, 섬. 이제 얘가 바로 섬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서 식어.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화산섬이 만들어져요. 화산섬. 근데 이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구가 뭐 하지? 자전하거든요. 자전하면서 이 화산섬들이 어떻게 되냐? 자전하는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만들어져요. 마치 부채꼴에 뭐랑 비슷해? 모양이? 이거 뭐지? 호. 맞아요. 호랑 비슷하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호의 모양 상자를 담아서 호의 모양을 닮은 섬들이다. 얘를 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무슨 열도라고 부른다? 호상열도라고 부르지. 우리한테 유명한 호상열도 누구?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 어때? 그림 보면 휘어져 있지? 그렇지? 맞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휘어져서 만들어진 열도라고 해서 호상열도야. 알겠니? 호상열도는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그럼 또 여기서 뭐 생겨? 해양과 해양이 파고들어서 만들어 뭐가 생겨? 여기에 구덩이 생기지? 여기에 스타트 여기 뭐야? 그러면 역시 해구지. 맞아. 해구고 여기서부터 무슨 지진의 스타트? 맞아요. 여기서부터 첫발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파고들면서 어때?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니? 깊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 다음 여기 무슨 지진? 중발 지진. 여기 무슨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해구에서부터 이렇게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식으로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식으로 나타나. 됐어요? 여기 스콕산맥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해안바다 스콕돼서 올라가지 않아. 알겠죠? 여기 스콕산맥 없어요. 오케이? 야, 항공샷 찍어. 항공샷. 위에서 빡 찍는 게 항공샷이라고 했지? 오케이? 항공샷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안판 두 개. 해안. 아까 밀도 얘가 뭐라고 했어? 크지? 얘가 뭐야? 작지? 그럼 아까 여기 판의 경계에서 뭐 생겨? 맞아. 해구, 스타트. 여기서부터 무슨 지진 시작? 천발
휘어지기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밀도가 어느 쪽으로 큰 게 작은 쪽으로 파고들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손발, 여기 뭐야? 중발, 여기 뭐야? 신발. 실패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안판이 녹으면서 위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 어때? 이렇게 섬이 만들어져.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 맞습니다. 야, 그럼 밀도가 큰 쪽에서 뭐 있어? 없어? 없이 깨끗해요. 오케이?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지 문제 푼다고. 알겠어? 밝아. 오케이? 밝아. 라스트. 말할 것도 없어요. 별거 얘기할 게 없어. 라스트. 그러면 되거든요. 여기 무슨 관계? 충돌. 아까 충돌의 관계라고 했죠. 그쵸? 자, 대륙판과 대륙판의 양쪽에서 뭐 할 거야? 누를 거야. 야, 스트로판하고 스트로판 두 개를 준비하고요. 양쪽에서 눌러봐. 가라앉아? 아니요. 안 가라앉지. 스트로판 자꾸 뭐 하려고 해? 구부러지면서 자꾸 어때?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근데 양쪽에서 엄청난 스트로판 두 개를 눌러. 그럼 어때? 엄청나게 높은 뭘 만들게 돼? 산. 맞지? 개 높은 산이 만들어져. 그럼 계속 올라가. 어? 그래서 개 높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 그게 누구야? 히말라야. 그치? 아까 얘기한 히말라야. 얘가 바로 히말라야. 그럼 이거 쑤신다 안 쑤신다? 안 쑤셔요. 얘 파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 파산 없어요. 알겠죠?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요. 얘 파산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파산 활동이 없어. 근데 뭐는 있을까? 빵! 부딪히니까 지진이 있어요. 오케이?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그쵸? 지진이 있어도 화산이 없는 곳이 있다고 했지? 그게 얘야. 시험에 잘 나오겠지? 그럼 이게 얘는 밑으로도 들어가지고. 밑에 살짝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진원의 깊이 얘기하면 중발까지는 생겨요. 오케이? 조금 지역이다. 약간 너무 지역적이야. 알겠죠? 그냥 일단 지진은 있는데 화산 활동이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뭐 없지? 별거 없죠? 오케이? 이게 다예요. 됐니? 하나만 하면 끝나. 몇 시야? 하나 더 알았어? 네, 우주의 경기 알잖아요. 됐습니까? 힘들죠? 네, 여러분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잖아? 개빨리 나간다고 제가 말했어요. 버티세요.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 거의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엉덩이 힘 길러야 돼요. 지울게. 지워도 되죠? 네, 지웁니다. 책 펴세요. 책에 문제 알려줄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딱 하나면 끝나는데 하나 별거 없어. 분명해? 그럼 얘는 밀도차는 상관없어요? 밀도차 비슷해. 봐봐. 페이지 151쪽에 3번 풉니다. 151쪽에 3번. 네, 뭐야? 이제 안 되나 봐. 중요했다. 다음 타임을 그냥 신으시고. 무섭다 진짜. 나 옛날에 애들이 올라갔는데 쫄쫄이 아줌마들 엄청 많이 내려갔다는데. 정수기 쪽 가니까 노래 소리 들리던데요. 노래 소리 들려? 정수기 쪽 가니까. 진짜? 한 번만 풀면 돼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확실해? 좋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다 각진으로밖에 제공이 안 돼가지고 프린트가 안 돼 이제. 우리 가봐가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무상으로 그런 거안 해줘. 이제 프린트 못해요. 프린트 하려면 이거 답지 있는 거를 나가요. 친하지?
고추도 다 이제 답 지는 거밖에 안 되는데. 보자. 3번. 얘들아, 항상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알겠죠?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누구랑 만났대?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났대. 문제 똑바로 읽어. 알겠지? 여기 스톡산맥 형성 가능하다 못하다? 못해요. 알겠죠? 못합니다. 알겠죠? 스톡산맥 형성 불가해요. 그럼 해안판과 해안판이 비빌 때 만들어진 건 뭐였어? 호성이랑 그다음 뭐였어? 해구.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알겠지? 호상멸도랑 해구밖에 못 만들어진다. 그럼 봅시다 이제. 판의 경계 찾기. 내가 아까 판의 경계 찾기 알려줬잖아. 그치? 아까 해구는 어디에 있다? 천별진이 있는 위치랑, 그치?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 천별진이 어디 있어? 빨강이 여기죠? 얘가 천발 아니에요? 네. 여기가 중발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신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판의 경계 어디 있어? 니은. 그치? 니은이지. 아, 여기가 판의 경계이자, 아, 여기가 누구다? 해구의 위치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쪽이 어때? 이쪽이 어때? 이게 하나의 판이야. 여기가 하나의 판. 더러워 깨끗해? 더러워요. 더럽지. 더러운 쪽이 뭐야?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그래, 작은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럼 B쪽은 어때요? 깨끗하죠? 네. 깨끗한 쪽의 밀도가 어떤 거예요? 보다 큰 거예요. 큰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판의 경계는 니은이고 판의 평균 밀도는 누가 크다? B가 큽니다. B가. 오케이? 자, 화산 활동 어디에 제일 나온다고 했죠? A. A죠. 더러운 쪽에 제일 나옵니다. 이거 방위표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어느 쪽으로 움직이세요? 어느 쪽? 서쪽. 서쪽으로 움직이죠? 야,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동쪽. 그렇지. 그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쪽? 네. 오케이? 그럼 니은. 푸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다시 쭉!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맞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배시어 금방해. 진짜 금방해. 개금방해. 나 오보컷. 밑에 있는 거 필요 없거든? 그냥 뭐 이용 예시라서 그냥 읽어보면 다 풀 수 있어. 여기 알고. 요거 안 했어, 요거. 여기까지 다 했잖아? 그치? 여기 보조형 경계 여기 스타트야. 보조형 경계 뭐래? 보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어때? 스쳐 지나가는 거야. 스쳐 지나가는 거. 오케이? 스쳐 지나가는 거고 아까 말했는데 여기 이런 속에서 판의 생성이나 뭐가 없다? 소멸이 없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보조이야. 알겠죠? 아까는 판이 어때? 생성돼서 응에 쓰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 서로 파고드는 건 뭐야? 파고드는 거. 파고드는 건 소멸의 의미야. 소멸의 의미. 그치? 근데 얘는 파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판들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보준형 경계라고 불러. 그래서 볼게. 판의 보준형 경계에서는요, 이제 뭐가 발달할 거냐? 단층이라는 게 발달할 겁니다. 단층이 뭔지 알아요? 단층? 어긋나는 거. 지층이 뭐 하는 거야? 끊어지는 거.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하죠. 그치? 지층이 끊어지는 게 단층이에요, 단층. 근데 이 변환 단층이 여기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를 볼 거예요. 오케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걸 볼 거야. 근데 A 포인트는 뭐니?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얘 지진은 있다. 이거지. 아까 처음에 잡아줬지? 그쵸? 화산은 없고 지진만 있는 경계를 보준형 경계라고 부른다고요. 봅시다. 그림으로 보면 돼요. 계시오. 봐봐. 이거. 자, 아까 말했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고 했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어요. 보입니까? 해령부터 표시해봅시다. 해령 어디? 여기. 얘는 해령이잖아. 그쵸? 그 다음 여기. 해령 아니에요? 그치? 아까 해령은 어디서 만들어진 게 해령이랬어? 판과 판이 서로 뭐하는? 벌어지는. 그치? 판과 판이 서로 어때? 벌어지는. 그래, 찢어지는. 판과 판이 서로 찢어지는 애가 바로 해령의 위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럼 보준형 경계는 어디냐? 보준형 경계는 어디냐면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사이가 보준형 경계예요. 보여? 하나 왼쪽으로 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하니까 어때?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보준형 경계의 발생 구간이야. 오케이? 야,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학교에서 뭐해? 학교에서? 요즘 좀 무섭잖아요. 말해보세요. 분리? 야,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있으면 어때?
지나가지. 그쵸? 저도 여고 나와서 알거든요. 그쵸? 어깨빵 치죠? 엄청 세게. 저 지진 뭐야? 왜 이렇게 재수 없어? 말고 지나가면서 이제 애가 팍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 경험담 말하지 마세요. 어깨 빡 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어깨 빡 치면 어깨 어떻게 돼? 너 부서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서로 어깨 빡 치면서 지나가니까 여기서 지층이 뭐예요? 끊어져요. 끊어져.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을 뭐라고 부르냐?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변환단층이 일어나요. 여기가 변환단층이 일어나는 장소야. 지층이 끊어지는. 그래 서로 비비잖아. 서로 비비. 여기서 화산 있을까? 화산 정도는 못 일어나요. 알겠죠? 여기서 그 정도의 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산은 없어요. 대신 비벼지니까 뭐는 있을까? 지진에 있죠. 지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대. 그렇죠? 지진. 근데 지진의 깊이가 얕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생겨요. 천발 지진. 됐습니까? 네. 자,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 몰라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아닐 것 같아요. 화산 지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거 풀 때 어떻게 생각하고 풀면 좋냐면요. 잘 봐.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가 해령이지. 잘 봐. 이렇게 이어서 얘를 하나의 판으로 보세요. 방금 보여? 이렇게 이어서 쟤를 하나의 판으로 보세요. 이 판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쉬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기점으로 또 보여?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여? 하나의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때? 벌어지고 여기서는 비벼질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 판의 내부에서는 화산과 지진 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여기는 화산과 지진 없어요. 단열대라는 말을 어렵게 쓰는데 그것도 너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화산, 지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화산, 지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 저 그림에는 해령 두 개가 같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도 봐도 된다. 그런 의미지. 뭐 지구과학이니까 뭐 우리가 뭐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구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했잖아. 유사과학 아닐까 유사과학. 오케이? 그래서 뭐 얘를 획일적으로는 말 못해. 그냥 그런 현상도 있어. 뭐 그렇게 말 수 있는 거지. 됐어? 라스트 들어갈게요. 좋아요. 맞아요. 13번만 풀고 갈게요. 13번. 몇 쪽이니? 페이지 149에 13번. 힘들다. 라스트. 자 이제 나오면 찾으면 돼. 어디가 해령이게? 여기 보이죠? 여기 해령, 여기 해령. 벌어지는 경계 해령 보이지?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야? 서로 어긋나니까 여기가 뭐야? 판의 경계, 보주는 경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구간시는? 구간시 발생해 안 해? 아까 뭐야? 하나의 얘가 뭐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기역자 모양의 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판 A가 이렇게 간다. 여기는 화산지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옆으로 돌려놓은 거야. 알겠죠? 아까 이렇게 봤던 걸 이렇게 돌린 거야. 오케이. A, B, C는 모두 판의 경계야? 아까 내가 판의 경계라고 했어요? 아니요. C는 판의 내부라고 아까 보여줬죠? 네. 그치? 아니에요. B에서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B에서 새로운 해양지가? B는 어딘데?
B는 여기잖아 여기. 그치? 상관없죠? 변환단층이 있는 곳에는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다고 했어요. 그치? 여기 아니면 여기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알겠죠? 수직. 틀렸고. 그 다음에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모두 다 천발이다. 어때? 맞죠? 그치? 발생한 경계, 보존 경계 모두 다 천발이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어디에서만? 섭입형에서만. 알겠죠? 수렴형 안에서도 섭입형에서만 일어난다. 됐습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숙제 풀어 옵니다. 어디까지가 숙제냐면요. 바꿀게요. 숙제 하세요. 어디까지냐면 여기 끝입니다. 157조까지 풀자. 157조. 157조. 아, 좋아요.